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5일 오전 9시 22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그 속성을 반역 세력 그리고 야만 세력으로 봅니다. 합치면은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문명을 지탱하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법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사실, 법치, 과학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권 핵심에 들어가 있었던 김일성주의자, 즉 주사파의 반역적 이념에서 생긴 정책이었습니다. 즉 문재인은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모두 김정은을 돕고 대한민국을 해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학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을 무시해야 합니다. 법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야만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호 해체 또는 개방 추진입니다. 4대강 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4대강 상류에 있는 그 모래들을 준설을 해가지고 물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물을 많이 담아 놓기 위해서는 보가 필요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맑아지고 물이 많아지면은 거기서 생태계가 약동하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결국 친환경 정책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미워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작당을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엉터리 학자들, 복학아세하는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4대강 보 해체 그리고 개방을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해체한 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 농민들이 또는 주변 시민들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4대강 보 해체, 4대강 보 개방은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해체 추진하다가 정권 바뀌고 어제 드디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전은 물거품이 된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4대강 사업은 원래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한반도 운하, 대운하 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를 연결시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통해서 배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관광 자원도 된다는 큰 구상으로 추진했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저는 언젠가는 한반도 운하 계획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권의 난동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난동입니다. 폭력만 사용 안 했다 뿐이지 과학 무시하고 사실 무시하고 법치 무시하면 그게 난동 아니겠습니까? 이 난동으로 날아간 국가 예산이 또는 날아갈 것까지 미래까지 추정하면은 3,576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과
환경부에 따르면은 이런 집계가 되는데 왜 이런 허비가 생겼느냐 하면은 4대강 보를 열어 부족해진 물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취수장, 양수장 공사비가 또 새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말라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 보를 그냥 놔두었으면, 개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쓰지 않았을 예산이 2680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생긴 국가에 대한 손실이니까 이거는 문재인 등 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봐주면 안 됩니다. 보의 물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하지 못해 허비한 돈도 872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완전 개방으로 망가진 세종보를 다시 복구하는데 3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본류 강바닥을, 주로 상류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해 가지고 물그릇을 키우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며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가뭄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자 전 세계가 지금 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구 반동 세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과 보호 설치를 수질 악화 등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수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당연하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았으니까 과학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을 그러니까 미신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죠. 서울대학교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4대강의 16개 보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13개 보에서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하수 처리시설 600여 곳의 확충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던 오염물이 줄면서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과학을 무시하는 야만적 정책을 폈겠습니까? 이자들의 목표는 김정은과 대결하는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고 해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고 봐야 합니다. 주사파라는 게 무슨 철학파가 아닙니다.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는 사교 집단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친구인 일본도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도 적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도록 한 우리 국민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도 중단되고 4대강 보호 해체 개방도 중단되었는데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또 한 3, 4년 걸릴 겁니다.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파괴하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그리고 4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문재인 같은 세력, 문재인 같은 반역 세력, 문재인 같은 이적 세력, 문재인 같은 문명 파괴 세력을 국회나 대통령으로 뽑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그때는 아마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저술가가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 어려울 때는 다 열심히 마음을 합쳐서 일하지만은 풍요를 즐기기 시작할 때부터 게을러지고 비겁해지고 분열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망 유의를 계속 하다가는 피를 부릅니다. 전쟁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